(7월만큼의) 대작은 없지만 놓칠 수 없는 인디게임이 정말 많은 8월의 스팀 신작. 기대작이 너무 많다 보니 이번에도 두 편에 나눠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14일까지의 기대작들을 살펴볼게요. 7월 스팀 신작편에서 소개해보지 못했던 게임 하나를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바로 오늘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작, 다함께 쇼핑몰입니다. 일반적인 시뮬레이터들이 매장 한 개를 운영하는 게 전부라면 이 게임은 그런 매장들이 가득한 쇼핑몰 전체를 운영하는 게임인데요. 여러분은 이제 막 건축이 완료된 쇼핑몰의 주인이 되어 빵집이나 슈퍼마켓, 장난감 가게나 서점 등 다양한 업종의 매장을 차근차근 오픈하며 쇼핑몰을 키워가게 됩니다. 가게를 오픈한 뒤엔 카운터나 진열대를 우선 배치하고 상품을 발주해서 진열대를 채운 뒤 가격을 책정한 후 물건을 팔게 되는데요. 쇼핑몰을 오픈하는 데에 돈을 전부 써버린 건지 손님의 카드를 받아서 결제까지 해주는 등 처음에는 사실상 혼자서 모든 일을 직접 해내야 합니다. 물론 쇼핑몰의 레벨이 오르고 약간의 여유 자금이 생긴 뒤부터는 이를 도와줄 카운터 및 재고관리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요. 이 시점부터는 진열이나 계산은 직원들에게 맡긴 채로 물건 발주와 새로운 가게 오픈에만 신경 쓰는 등 플레이 방식이 전환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쇼핑몰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오픈할 수 있는 새로운 가게가 점차 해금되는데요. 각 업종마다 진열대의 모습도 다르고 판매하는 물건도 가지각색이라 다음은 어떤 가게를 오픈하게 될지 소소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약 4시간 정도 플레이해본 결과 겨우 가게 6개를 오픈하는 데에 그쳤는데요. 아직 1층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2층의 가게들이 더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볍게 즐기고 끝낼 만한 분량은 절대 아닌 듯하네요. 물론 자판기나 안마의자, 펀치머신 같은 자투리 시설까지 알뜰하게 배치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최대 4명의 친구가 함께 즐겨볼 수 있는 온라인 멀티도 지원하니 역할을 나눠 플레이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절벽과 높은 산 꼭대기까지 지형 제약 없이 해저가지트를 건설하는 게임 커세어 코브입니다. 트로피코6를 개발한 림빅 엔터테인먼트에서 그간의 개발 노하우로 제작한 도시 건설 게임인데요. 난파된 배의 잔해와 몇몇 선원들만 남은 무인도를 배경으로 해적들을 위한 주거구역과 선술집, 방어요새 등의 아지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가파른 절벽은 이동을 어렵게 하지만 밧줄다리와 짚라인을 이용한 운송 경로를 만들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섬 전역에 흩어져 있는 철과 구리 및 목재를 운반하는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근 섬의 다른 해적을 습격한다거나 바다를 탐험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크라켄을 만난다거나 전설적인 해적을 영입하는 등의 다양한 퀘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투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건설의 재미는 꽤 괜찮은 만큼 데모를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낮에는 선거 유세를 하고 밤에는 어둠 속의 전사가 되어보는 액션 게임 메파 대통령입니다. 한글 한지화된 이름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지만 어노말리 에이전트 개발팀의 새로운 작품이기도 한데요. 선형적인 벨트 스크롤 액션이었던 전작과 달리 이번 신작은 색다른 플레이 방식과 로그라이크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낮에는 연설로 민심을 사로잡고 밤에는 전사로서 적을 처단하면서 거짓으로 뒤덮인 세계의 잔혹한 진실을 파헤치게 되는데요. 20종의 능력과 8종의 무기 조합으로 매번 새로운 빌드를 쌓아볼 수 있고 적의 빈틈을 노려 기절시킨 후 스타일리시한 처형으로 마무리하는 손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선거 유세 활동은 조그만 이동식 버스에서 진행되는데요. 처음엔 텅텅 비어 있지만 점차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며 지지율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한글도 지원하는 만큼 충분히 기대해보셔도 좋을 듯하네요. 방향 조작만으로 몬스터를 자동 사냥해보는 여우용사를 육성하는 액션 로그라이크 킨앤컨퀘스트도 출시되는데요. 액션의 손맛은 느끼고 싶지만 복잡한 게임에 지쳤다면 가볍게 맛보실 만한 게임인 듯하네요. 개발사 이름을 보자마자 포켓몬스터부터 떠오르는 게임 프리크가 선보이는 다크 판타지 액션 RPG 비스트 오브 리인카네이션입니다. 서기 4026년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일본을 배경으로 질병으로 인해 사회에서 배척된 엠마와 부정한 기운에 오염된 게인쿠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광활한 오픈월드에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게임의 전투 시스템 또한 두 캐릭터 간의 시너지가 중요한데요. 엠마로 적과 싸우면서도 후에게 공격을 지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스킬 커맨드를 선택할 땐 시간이 잠시 느리게 흐르고
마치 턴 방식의 큐티 액션을 하듯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별다른 커맨드 입력이 없을 때에도 전투를 돕는 것처럼 보이네요. 두 캐릭터 각각 가지고 있는 성장 트리를 키우는 것과 장비나 영혼석으로 나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구성하면서 수많은 보스들을 물리칠수록 세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고 합니다. 게임을 보며 모노노케 히메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듯한데요. 실제로 해당 애니메이션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도 하네요. 언타이틀드 구스게임 개발팀의 유쾌한 협동 어드벤처 빅워크입니다. 최대 12명까지 참여 가능한 게임 속에서 광활한 오픈월드 지역을 탐험하며 많은 과제와 퍼즐을 풀게 되는데요. 캐릭터들은 가까이에 있을 때만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 말을 할 수 없는 특정 상황이 되면 손짓이나 제스처로 소통해야 될 수도 있고 이때 레이저 포인터나 화이트보드 등의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는 듯하네요. 단순히 친구들과 웃고 떠들기만 하는 것이 아닌 힘을 합쳐야만 정해진 결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만큼 협동이 정말 중요한 게임일 듯합니다. 나만의 귀여운 미니어처 공간을 만드는 게임 블록입니다. 소품들을 클릭해서 길이나 크기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장점인 듯한데요. 아늑한 공간과 그 공간에 잘 어울리는 소품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딱딱 찰지게 붙어주는 조작감도 좋았습니다. 또한 소품들을 만지거나 기울이면 실제처럼 반응하는 상호작용이 몰입을 더해주는데요. 꾸미기 게임을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데모부터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현재 전술과 로그라이크 덱빌딩이 결합된 게임 리나이트입니다. 여러분은 출전할 3명의 캐릭터 조합과 카드덱을 만들어가면서 필드 위의 모든 적을 물리쳐야 하는데요. 턴 방식 RPG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측면 공격이나 어모 같은 전략 요소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과 스테이지에 맞는 속성 장비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특징을 가진 캐릭터들 중 어떤 캐릭터를 사용할지 매번 색다른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양이의 행동을 바탕으로 하는 또 다른 게임 캣하우스입니다. 다양한 종의 고양이들과 함께 사물들을 끊임없이 떨어뜨리며 혼란을 만들어가는데요. 비슷한 게임들이 많았지만 휘린들을 도는 고양이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일투 스토모빅 시리즈도 출시됩니다. 시대적 배경에 맞는 8대의 항공기로 실시간 공중전은 물론 다양한 모드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르가 장르인데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지만 한글은 지원하지 않는 듯해서 제대로 즐기기 조금 어려운 게임일 듯합니다. 마을을 되살리고 복구해 나가는 아늑한 시뮬레이션 메이지 빌리지입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 집들은 폐허가 되고 주민들의 소중한 물건들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는데요. 여러분은 눈 덮인 오솔길이나 잊혀진 폐허까지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면서 주민들의 잃어버린 물건들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빛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무게추를 옮기면서 길을 만들기도 하는 다양한 퍼즐을 풀며 새로운 재료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무너진 집들을 되살릴 수 있고 집이 복구될 때마다 떠났던 주민들도 하나씩 돌아오기도 합니다. 집의 내부는 물론 마을 전체를 예쁘게 꾸며가면서 조금씩 온기를 되찾는 마을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재미 요소인 듯하네요. 최대 6명의 친구들이 저주받은 묘지를 파헤치는 협동 호러 게임 딕딕다이입니다. 저주받은 비행선을 타고 있는 해적들인 여러분과 친구들은 묘지 속의 무덤을 파헤치며 수많은 보물을 노리고 있는데요. 무덤을 파다 보면 보물을 얻기도 하지만 저주에 걸리거나 땅속에서 몬스터가 튀어나올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몬스터들은 소음에 민감하다 보니 무덤을 파는 삽질 소리나 음성 대화만으로도 몬스터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동료들과 힘을 합쳐 전리품을 챙겨 탈출할 수도 있지만 동료를 버리고 보물만 챙겨 도망치는 배신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듯하네요. 목숨 걸고 얻은 보물들은 배로 돌아가 자판기와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좋은 보물을 얻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전부 털릴 수도 있습니다. 호러 협동이라고 돼 있지만 트레일러 속 분위기만 보면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일 듯하네요. 마블 히어로들로 즐기는 태그팀 격투 게임 마블 투혼입니다.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출시 시점 기준 20명의 히어로 중 콤보 시너지를 고려한 4명의 히어로를 골라 팀을 구성하고 마블 영화 속에서 봤던 상징적인 장소들을 배경으로 4대4 태그팀 격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각 팀의 서사를 따라가는 싱글플레이 에피소드 모드와 로컬이나 온라인 대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60프레임 고정과 4K 화질을 지원해서인지 캐릭터나 배경 그래픽, 공격 연출이 화려해 보이네요. 이야기 중심의 원탁 경영 RPG 소버린 타워입니다. 마법의 탑을 다스리게 된 새내기 군주 소버린이 되어 기사 및 백성들을 다스리며
왕국의 운명을 써내려가게 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는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선택지를 골라 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이 모든 결정은 상인과 학자, 귀족과 백성 등 다섯 세력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균형을 맞춘 관리가 필요합니다. 데모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레인즈나 예스 유어 그레이스 같은 게임으로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한편 얼마 전 캐주얼 게임 편에서 소개한 스피릿스테드도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수백만 비둘기 속에서 운명의 짝을 찾는다는 독특한 시뮬레이션 피존 러브스토리도 출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엑스컴과 제기 더 얼라이언스가 떠오르는 턴 방식 전략 RPG 워하운즈입니다. 용병부대 워하운즈의 대장이 되어 2035년 대체 미래 속 아프리카의 전장에서 엑스컴 같은 방식의 전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유사 게임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확률에 의존하지 않는 전투 시스템입니다. 운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엄폐물이나 도저차 등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하는데요. 즉 경계 사격을 하는 원뿔 형태의 시선을 잘 맞춘다거나 파괴 가능한 엄폐물을 잘 사용하는 등 여러분의 전략적인 판단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확률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지만 치명타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게 설계되어 한 번의 잘못된 이동이 전황을 뒤바꿀 수도 있다 하네요. 어떤 동맹 세력을 선택해서 관계를 쌓아가는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물론 임무마저도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미칠 듯한 감나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플레이하게 되진 않을 듯하네요. 쿼터뷰 시점으로 즐기는 협동 루터 슈터 리프트 스톰입니다. 파밍의 재미를 가진 핵앤슬래시에 익스트랙션 슈터 같은 탈출 구조를 가졌다고 봐주시면 될 듯한데요. 다른 차원에서 열리는 균열이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가운데 여러분은 균열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는 비밀 조직 미식 프로토콜의 정예요원 위버가 되어 미식이라는 기이한 존재들과 싸워가게 됩니다. 각각 다른 고유 능력과 무기를 사용하는 위버 중 하나를 고른 후 균열이 발생한 위험구역으로 들어가 미식들을 처리하고 무기와 자원을 파밍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깊숙한 곳일수록 더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더 강한 미식을 마주칠 수 있어서 욕심을 부려볼지 지금까지 얻은 아이템만으로 탈출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탈출에 실패하면 얻은 아이템을 모두 잃는 것은 물론 사용 중인 무기에 무작위 나쁜 옵션이 붙는 페널티가 생긴다고 하네요. 최대 3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멀티를 지원하는 점도 반갑게 느껴집니다. 한편 같은 11일에는 버튼 하나로 즐기는 유쾌한 파티 게임 보틀 크랙스도 출시되는데요. 버튼을 꾹 눌러 힘을 모은 만큼 병이 날아가는 방식이며 여러 장애물을 지나 목표에 가장 먼저 도착해야 합니다. 최대 12명까지 참여하는 온라인 멀티를 통해 협동이나 대결 모드를 즐길 수도 있네요. 또한 몇 차례 출시 연기됐던 팍스 오토크라티카도 일단은 11일에 출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법의 정원을 되살리는 아늑한 도시건설 게임 베르데입니다. 마법학교 메이지 아카데미의 원예 동아리 가드닝 클럽에 가입한 주인공 베르데가 되어 버려진 정착지들을 되살리는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게임엔 씨앗 모양으로 생긴 신비로운 생명체 시드릿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시드릿을 위한 거주 공간을 만들어주면 정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원을 수집하고 정원을 돌봐주게 됩니다. 시간 제한 같은 압박 요소 없이 오직 예쁜 정원을 꾸며가는 것에 집중된 게임인데요. 따라서 푸르름 가득한 여러 건물과 소품들을 이용해서 아늑한 공간을 꾸며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락스타 게임즈의 또 다른 명작 분리라는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마치 분리의 후속작을 보는 듯 고등학교 시절의 반항과 우정을 다루는 오픈월드 게임 에이지필드 하이입니다. 에이지필드라는 작은 마을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 오게 된 주인공 샘이 되어 새롭게 사귄 친구인 케일, 엑셀과 함께 학교의 전설이 되려는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32개의 메인 미션과 사이드 미션이 준비되어 있으며 분리와 마찬가지로 온갖 유쾌한 말썽과 사고를 치는 것이 기본인 듯 보입니다. 학교 생활의 경우엔 영어나 수학 및 음악까지 다양한 수업을 미니게임처럼 수행하게 되는데 시간표에 따라 수업에 잘 참여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더 많은 용돈을 벌 수 있는 등 학교 생활 자체에도 즐길 거리가 많다고 하네요. 좋아하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로맨스까지 유쾌한 오픈월드 게임을 찾으신다면 잘 찜해두세요. 오직 두 손만으로 깊은 동굴을 파고드는 어려운 조작 난이도를 가진 게임 케이브 다이버입니다. 주인공 캐릭터의 가문은 대대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병이 있는데요. 병을 낫게 해주는 희귀한 꽃이 동굴 속에 자란다는 걸 알게 된 주인공은 오직 두 팔만으로 과감히 동굴에 진입하게 됩니다. 항아리 게임이나 다른 비슷한 게임들이 그렇듯
오직 마우스만으로 캐릭터의 양팔을 하나씩 뻗고 동굴 표면이나 물체들을 잡아가며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탐험 도중에 죽게 되면 태초 마을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전 캐릭터가 남긴 표식이나 유해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씩 동굴의 구조를 익혀가며 끝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트레일러만 봐도 손목이 아려오는 느낌이 드는 듯하네요. 우주와 타임루프를 소재로 하는 SF 퍼즐 어드벤처 리바주입니다. 인류가 태양계 밖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25세기엔 새로운 정착지 가능성이 보이는 베스타라는 행성이 발견되는데요. 이 행성을 조사하기 위해 발사된 우주정거장 에이레스는 어느 날 정체불명의 우주현상에 휘말리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정거장에서 홀로 깨어난 과학자인 미란다가 되어 기묘한 현상에 갇힌 정거장을 탐험하게 되고 정교한 퍼즐을 풀어가며 정거장의 비밀을 밝히게 됩니다. 또한 미란다는 어떠한 타임루프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요. 특정 루프에서 풀지 못한 퍼즐은 다음 루프에서 새로운 실마리가 되어주는 독특한 플레이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퍼즐이나 방탈출류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에 어울릴 게임일 듯 합니다. 러스트레이크 루츠보다 수십 년 전의 과거를 다루는 시리즈의 신작 서번트 오브 더 레이크입니다. 벤더분 가문에 새로 고용된 하인이 되어 출근 첫날부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액자를 똑바로 건다거나 빨래를 개는 소소한 집안일을 하면서 점차 벤더분 가문이 은밀히 진행하고 있는 연금술에 대한 야망을 알게 되고 기이하고 위험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시리즈 특유의 기이한 퍼즐과 음산한 분위기를 이번 작품에서도 잘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빠른 속도감과 화려한 스킬 연출이 돋보이는 잭 앤 덱스터 시리즈가 떠오르는 더스크 페이드도 13일에 출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학교 폭력의 진실을 파헤치는 복수극 악교 게임입니다. 한 소녀가 학교 내에서 의문의 실종을 당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들의 정체를 알게 된 소녀의 동생이 복수를 해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유사한 다른 게임들을 해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선택 하나하나가 100개가 넘는 분기와 42개의 멀티엔딩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조금은 잔인한 폭력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참고하셔야겠는데요. 한글을 지원하는 점도 그렇지만 1000명이 넘는 출연진과 100명의 제작진이 참여한 다른 인터랙티브 무비들에 비해 꽤 큰 규모로 제작된 작품이라고 하네요. 명작 비행 슈팅 게임 스타폭스가 떠오르는 게임 와일드 블루 스카이즈입니다. 그림클로라는 악의 세력에 맞서서 세계를 구한다는 간단한 목표 아래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꾸며진 하늘을 가로지르게 되는데요. 어렵지 않은 조작감 덕분에 적의 비행편대나 거대한 보스를 상대로 도구 파이트를 즐길 수 있고 각 미션마다 숨겨진 경로를 찾아 히든 미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행성 가득한 복권 긁기 게임 스크래치 더 티켓입니다. 특정한 숫자를 맞춰야 하는 일반적인 복권과 달리 숨겨진 단 하나의 폭탄만 긁지 않으면 상금을 벌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많은 숫자를 맞출수록 더 높은 배율로 상금을 얻게 되지만 폭탄을 긁는 순간 복권은 사라져버리는 만큼 어디까지 도전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폭탄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독특한 도구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같은 14일에 출시되는 게임들입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3D 스티커 힐링 스팟처럼 2D로 꾸며진 공간을 자유롭게 채워가는 코지 인테리어가 출시되는데요. 다른 꾸미기 게임들에 비해 훨씬 더 간단하게 공간을 채워볼 수 있는 점, 포근한 색감과 귀여운 소품들 덕분에 어떤 부담감도 없이 편안하게 즐겨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한편 출시가 연기됐던 공룡 액션 어드벤처 클로드와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슈팅게임 헬레두즈 베트남도 같은 14일에 출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기대되는 게임이 너무 많아 두 편으로 나눈 8월의 스팀 신작 1편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하입도 부탁드리며 더 많은 기대작이 포함된 2편도 놓치지 마세요.